나 허리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 가서 MRI 찍었는데 정상이라고 하더라.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왔어도 아프지 않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면 근육을 다 이제 열어 젖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동탄성심병원 씩씩TV의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황현철입니다. 아니, 흔히 허리 아프다 그러면 돈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허리 아픈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허리 네. 디스크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네. 먼저 이제 급성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강한 충격이 왔을 때 흔히 많이 생기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라든가 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통사고요. 그럴 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요추염자라고 얘기하는 그거 흔히 네. 이제 허리가 뼈다고 얘기하거나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협착증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보죠. 근데 넓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만성적인 이제 퇴행성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특별히 이제 검사상 드러나지 않고 네. 허리 근육이 뭉친다든가 이런 네. 양식으로 나타나다가 척추관 협착증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흔히 많이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왔어도 아프지 않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 이상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가지고 통증이 비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스크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튀어나온 게 거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생긴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나 허리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 가서 MRI 찍었는데 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바도 있는데요.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요통이 있어도 MRI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방사통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허리 경우죠? 이제 염증 물질이 이제 신경을 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요통은 심하지 않으면서 방사통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디스크에 상처가 난다고 해서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는데 그럼 자세나 뭐 이런 것 때문이 다 원인인가요? 주로 가장 큰 원인은 자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쪽이 네. 뒤쪽이거든요.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디스크의 뒤편이 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상처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허리가 이제 꾸부정하거나 아니면 운동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굽히는 스트레칭을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허리를 굽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젖히는 거는 신전 운동이라고 해서 괜찮은 운동인데요. 다만 이제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뒤로 젖히거나 이런 운동 정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야, 어렵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누워서 푹 쉬는 게 좋은 거예요? 허리 아플 때는? 치료 측면에 있어서 네.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 수 있는 무슨 운동이라든가 네. 약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팔이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하듯이 네.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네. 앉아 있을 때도 항상 바른 자세 취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걸어 다닐 때도 바른 자세 취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기립근들, 네. 기립근들이 튼튼해지면은 척추의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자극시킬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증을 줄어들고 새로운 상처가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요추르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것은 평상시에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평상시에 미리 하셔야 되고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된 이후에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시행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환자분들 그리고 계속 장시간 누워 있으면 호소하는 게 또 허리가 아파 이제 이러거든요. 맞아요. 많이 누워있어도 네. 아프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도움은 되는 건가요? 오랫동안 누워 계셨을 때 이제 문제가 보통 척추 기립근들도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침상에 계셨을 때 또 유의하셔야 될 게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리고 쭉 펴고 맞아요. 계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게 다리를 위로 올리고 앉아 계시면 마치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내리고 앉아야 맞습니다. 걸터 앉거나 아니면 아예 내려와서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증상들.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자세도 네. 같은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허리 척추나 디스크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서서 걷고 다시 앉고 이런 것들이 통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통증이 꼭 이렇게 자세라든가 그런 거 말고도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환자분들 수술하면은 난 다 수술했는데 왜 아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네, 뭐 수술 직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뭐 신경 유착되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뭐 수술을 하면 근육을 다 이제 열어 젖히기 때문에 그렇죠. 척추 기립근 같은 것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대표적인 척추 수술 중에서 이제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들을 네. 하게 되는데요. 허리가 이제 굽혀지고 펴지고 하는 것들은 각 분절마다 역할을 나눠서 조금씩 굽히고 펴고를 하는 건데 네. 요추 중에 일부를 고정을 하게 되면 흔히 철심 박았다 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철심을 네.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접한 분전들 허리를 굽히고 펼 때 독박을 쉽게 말해서 독박을 그러네요.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아래 위에 분절의 디스크는 훨씬 더 생기기가 쉬운 상태세요. 수술 이후에는 많이 사실은 해야 더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야, 그러니까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네요. 자, 오늘 황 교수님 모시고 허리가 왜 아픈지, 아팠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황 교수님과 함께 허리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방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